할게요. 그래서 마침 어제 그 새만금에 대한 기사 복합관광 리조트 유치다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발의 여야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를 한 거예요.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고 상당히 어떻습니까? 입법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새만금에 대한 개발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수혜지가 어디일 거냐에 대한 이 부분들이죠. 수혜지가. 그래서 그 수혜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을 오늘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만약에 이게 됐다 그러면은 땅값이 몇 배가 올라갈지 몰라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한번 얘기가 됐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첫 단추를 걸었다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알겠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첫 단추를 걸었고 이번에 발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얘기는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여론이 만들어지고 어떻습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돼서는 어떻습니까? 여야 의원이 이제 합의가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 특별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이제 첫 단추가 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변에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제 보니까 이게 새만금 복합 리조트 새만금 이게 지금 됐을 경우에 이게 지금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인구가 한 550만 정도 인구입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지만 그래도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가 원래 2005년도에 그 마이너스 성장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쌍용이라는 건설이 어떻습니까? 마르네스 산지베이라는 호텔을 그러니까 28개월이죠. 28개월에 걸쳐서 그 호텔을 건립을 했고 그 주변에 리조트화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리조트 부지 중에서 그 마르네스 산지베이 호텔을 우리나라가 쌍용건설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만들면서 어떻습니까? 그 리조트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그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렸냐면 15%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서 지금 15%의 나라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15%지 그냥 15%니까 이게 15%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성장률이 1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경제성장률을 거의 15% 정도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렇게 끌어올리게 된 게 바로 뭐냐면 마르네스 산지베이 리조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리조트 하나 잘 세워서 이렇게 국가 경쟁력을 높였고 경제력 활성화를 시켰다 라고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오갔고 마이너스 산지베이 호텔 같은 그런 리조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부지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새만금만 한 데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르네스 산지라는 이 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입법 발의가 된다라고 하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서까지 우리나라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5조 원에서 10조 원이 애들 금액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 레고랜드 만드는데 5천원밖에 안 들어가요. 5천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마르네스 산지베이 호텔과 같은 호텔과 거기다 리조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 5조 원에서 10조 원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부안 앞마당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이미 약속이 된 상태예요. 된 상태.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만 딱 시켜주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만 투자하게 되느냐? 그게 투자가 됐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삼성에서 땅 달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왜냐면 값어치가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남들이 쳐다도 안 보다가 갑자기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게 되죠? 우리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첫애가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밥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 밥을 갖다 떡 떠가지고 이거 너 밥 안 먹으면 형아 준다 딱 얘기하니까 그때 돼서 막 달라고 난리야.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똑같은 밥인데도 심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달려들더란 얘기예요. 자,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새만금도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삼성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에서 막 이렇게 눈독을 들일 정도로 막 어떻습니까?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멀리 넌지시 보기는 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만약에 갔다가 이런 미국계 회사에서 크게 투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때는 또 양상이 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땅 달라고 난리가 된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그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차이가 인프라 차원에서 엄청나게 차원이 되고 새만금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리조트가 개발이 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리조트가 어디 개발되냐? 바로 어디 개발되니까 보안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관광하고 관련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그리고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을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을 매립을 했는데 이 매립 지역을 3개의 지자체가 나눠 가졌죠? 그래서 하나는 산업단지 쪽은 누가 가져갔냐면, 산업단지 쪽 누가 가져갔어요? 군산에서 가져갔죠? 그 다음에 어디는 김제에서 가져간 거는 뭐냐? 항만 쪽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안에서 가져가는 거는 뭐냐? 바로 관광 쪽, 리조트, 카지노 어떻습니까? 이런 쪽에 가져가야 돼요. 컨셉에 맞춰서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3개 지자체로 나눠졌을 때 이 리조트에서 어떻습니까? 걷어들이는 수익이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부안 지자체로 당연히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자, 550만이라고 하는 550만이라는 인구가 늘어나는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률을 14% 정도 끌어올렸는데 부안 인구에서, 부안 그 동네 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조트가 들어왔을 때 부안을 어떻습니까? 끌어올리기에는 대단하죠. 이거 경제 성장률이 15% 문제가 아니라 200%, 30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안을 완전히 도시를 탈바꿈화 시킬 수가 있을 정도로 메모드급 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정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제 그 얘기가 나온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라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될 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에서는 금맥을 캘 수가 있는 자료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부안에 관련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부안에 여러분들. 그래서 좀 제가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항상 제가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죠. 자, 땅값을 자주 유지하는 거, 짝값을 가격을 집값상승을 끌어올리는 조건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통망이잖아요. 교통망. 이 교통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습니까? 개발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가 될 수 있고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집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부안이라고 하는 동네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니까 이게 뭐예요? 서해안고속도로죠. 알겠어요? 서해안고속도로가 어떻습니까? 새만금하고 관련된 IC가 부안하고 관련된 IC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부안으로 진입하는 IC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안 IC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뭐가 있어요? 얘가 줄포 IC. 그러니까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어떻습니까? 부안으로 빠져나가는 고속도로 나들목은 현재 부안 IC하고 현재 줄포 IC 2개의 IC를 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 상태에서 부안은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자, 부안의 어떤 지자체의 면적구역은 이게 새만금 여기 지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2 서해안고속도로죠. 서해안고속도로 나들목을 2개를 끼고 있고 위쪽에는 부안 IC,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는 무슨 IC요? 줄포 IC를 끼고 있는 이러한 어떤 면적을 평행사변형꼴로 만들어진 면적을 끼고 있는 게 부안이라고 하는 동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 도로가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 시작되는 요 지점이 뭐냐면 새만금 방조제의 시작점이에요. 끝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CC아미도 불러서 어떻습니까? 분산으로 연결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새만금 중에서 이 부안금의 면적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있죠. 이렇게. 요 정도 면적을 끼고 있는 게 뭐냐면 변산 국립공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립공원이 부안군의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자, 국립공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목상, 용도상 뭐냐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땅들은 개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부안 땅덩어리는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지역 면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발 가치가 있는 땅이다, 아니다? 개발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몇몇 일대의 어떤 바다를 바라보고 조망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개발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 부안에서 여러분 유명한 게 뭐냐면, 여기 변산해수욕장 있죠? 네. 변산해수욕장. 요즘에 그 예전에 변산해수욕장 가본 사람들이 현재 지금 가보시면은요, 지금 완전히 틀려요. 그 변산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지역을 다시 재정비 사업을 해서 해수욕장을 현대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보면. 그래서 그 예전에 가보면 그 변산 그 해수욕장 앞에 횟집이 변산횟집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가끔 가다가 이제 회식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원래 거기 가서 회식을 하려고 갔는데 그 변산이 싹 다 개발된 거예요. 없어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변산 해수욕장을 끼고 그 주변 지역을 다시 다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새만금하고 연계해서 해수욕장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산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 있는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격포라고 아세요? 격포항. 격포 아세요? 아, 안 가보셨구나. 혹시 채석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채석강? 네, 채석강 있는 데가 격포예요. 격포. 그래서 격포항이라고 여기가 지금 이쪽에는 이제 여기에 지금 뭐 횟집이라든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채석강 있잖아요. 채석강이라든지 적벽강. 이런 게 되게 관광상품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명에서 보면 대명 리조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명에서도 리조트를 아무 데나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채석강하고 그 다음에 적벽강 근처를 끼고 그 다음에 리조트, 대명 리조트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관광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횟집이라든지 많은 관광 인파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이 부안에서는 관광 명소로 유명하고, 그 지역들은 계속해서 인구 유입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혹시 곰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곰소 아시죠? 네. 곰소 뭐가 유명해요? 젓갈이요. 여러분들 곰소 젓갈이 거기서 나오는 거 같죠? 거기서 안 나와요. 막상 거기 가보시면 젓갈을 판매하고 있는데, 곰소에서 생산되는 어떻습니까? 원조 젓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브랜드 같지만 곰소지 다른 데서 다 젓갈을 떼옵니다. 그래서 파는 게 어디냐면 곰소예요. 그래서 곰소젓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질적인 젓갈은 곰소에서 나오지가 않는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원조 젓갈은 나오는 데가 일부 매장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 매장 말고서는 다 외부에서 나온다고 하고, 예전부터 이제 곰소하면은 젓갈이 유명한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서도 곰소 젓갈을 많이 사 먹죠. 근데 사 먹는 그 젓갈이 곰소 젓갈이 아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곰소 쪽 주변으로 해서 현재 이 부안은 좀 유명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여기 변산 국립공원 내에 보면은 내소사라고 있어요. 내소사 혹시 가보셨나요, 혹시? 안 가보신 분은 많을 거야 합니다. 여기 내소사 가보면 절터죠. 그래서 그 절터도 유명한데, 나중에 이제 관광지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그쪽 주변 일대, 내소사 주변 일대에도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서 집가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지역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도시 지역 차원에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관광지 차원에서 개발되는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얘기는 뭐냐면, 인구가 관광과 유입이 돼서 사람들이 돈을 쓰므로 해서 상권들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집가 상승이 요인이 발생을 하고,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니까 정동진이죠. 네. 자, 정동진 같은 경우는 땅값이
만에 100배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모래시계로 유명하잖아요. 그 모래시계 하나로 인해서 정동진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동진은 관광인구죠. 그죠? 정동진은 사람들이 관광인구가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땅값들을 끌어올린 게 땅값이 100배를 끌어올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관광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땅값을 끌어올리는 지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 있어요. 자, 안면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안면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안면도 혹시 가보셨나요? 네. 안면도 이제 제 고향이에요. 제 고향인데 안면도에 가보면은 꼬치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이제 꼬치해수욕장에 보면은 그 리조트가 있고 그 리조트 주변에 개발이 좀 한창 진행이 됐죠. 세계 꽃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구가 꾸준하게 관광인구가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상주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안면도에는 인구가 5,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주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가 리조트가 개발이 되면서 세계 국제 꽃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꾸준하게 관광 인구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돈을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펜션도 지어야 되고 모텔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땅값을 올려놓은 거예요. 돈들이. 그래서 그런 황무지 골무지 땅값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10배, 20배, 30배, 100배까지도 올라간 사례들이 안면도에서도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땅값을 올리는 지역을 보게 되면 관광 인구가 유입이 되는 지역 꾸준하게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상주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죠. 그 상주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땅값이 땅을 계속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땅값을 꾸준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컨셉이 잡혀져 있냐면 관광의 코드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 컨셉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리조트라든지 카지노 이런 것들도 다 어디 들어오냐면 이 새만금에 있는 이 중에서 부안으로 컨셉이 잡혀서 들어오는 거예요. 분들이. 그래서 부안 일대에 어디 들어오냐면 바로 새만금 앞마당인 여기 부분 있죠? 네,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제가 좀 더 푸시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부안은 어떻습니까? 새만금으로 경유하는 이 도로가 어떻게 되냐면 부안 여기 있잖아요. 부안 IC 있죠? 부안 IC에서 새만금 방교제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가 뭐냐면 도로가 뭐예요? 여기 태인 IC 이거 호남고속도로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태인 IC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안 IC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30번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30번 자동차 전용도로. 이 자동차 전용도로는 어떻습니까? 동서 1, 2, 3축 중에서 1, 2, 3축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된다?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요 해당이 되는 요 3축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3축에 해당이 되는 게 이 부안 IC를 경유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호남고속도로 태인 IC를 경유하게 되는데 이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가장 새만금하고 개발되면서 밀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새만금 개발과 함께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지역이 또 어느 지역이다? 바로 30번 자동차 주변 전용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해가 돼요? 네. 왜냐면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새만금으로 저 도로를 하나를 통해서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지인도 역할을 해주고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요 도로를 따라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자, 개발이 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중요한 거는 자, 이 도시 지역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요만큼 요 지역은 뭐예요? 변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없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일단은 이쪽이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개발이 되고 이게 집가상승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땅값이 올라가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거지역하고 뭐가 올라간다 했어요? 상업지역이 먼저 튕겨 올라가요. 어쨌든 이거는 공식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고 딱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주거지 상업지역이 먼저 튕겨 올라가요. 가격이.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 해서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 상업지역 비싸더라도 그놈을 사는 게 투자 수익성 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지역을 보니까 잘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아까 이게 뭐라고 했냐, 이게 동서삼축이죠? 네. 동서삼축이고 요게 지금 새만금 방교제가 남북일축이에요. 남북일축. 응? 알겠어요? 네. 남북일축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넘어와서 요 도로가 뭐예요? 요게 지금 남북이축이죠. 알겠어요? 네. 요게 남북이축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넘어오는 게 요가 뭐야 이게? 남북삼축이에요. 남북삼축.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새만금 신항만을 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뭐예요? 이게 동서이축이죠? 그 동서이축은 개발이 현재 됐어요 안 됐어요? 공사 중에 있죠? 그래서 한 25% 정도 공격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긴제로 연결되는 이 도로 부분인데, 자, 새만금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부안하고 관련된 도로망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거 지금 보니까 이게 동서삼축도로가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게 남북 이축도로가 해당이 되는, 이쪽에 해당이 되는 부안권이 있죠? 네. 이쪽에 있는 지역에 집가 상승을 상당히 끌어올리겠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이쪽, 이 동서삼축, 남서삼축에 해당이 되는데 요 지역 있죠? 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땅값을 끌어올리는 견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분들.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거지역이 어디에 있냐, 주거지역이. 여러분들, 주거지역이 어디 위주가 있냐면 지금 여기 안 나는 데 있죠? 지금 요 지역 있죠? 여기가 뭐냐면 의복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의복리. 그러니까 부안에서도 보면은 의복리, 개화하면 의복리 일대. 알겠어요? 우리 회사 의복리 일대 좀 많이 투자했죠? 네. 그럼 왜 투자했습니까? 이게 왜 투자했을까요? 당연히 남북 이축과 어떻습니까? 동서삼축을 어떻습니까? 두 개의 교통망을 갖추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새만금에서 가장 중심도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요 남북 이축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 남북 이축도로가 바로 김제와 어떻습니까? 군산을 바로 다이렉트 연결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새만금이 개발됐을 때 도로라고 했을 때 그 도로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로가 어떤 도로다? 바로 남북 이축도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남북 이축도로를 따라서 삼성이 얘기가 나왔던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신재생에너지 렌지 얘기가 나왔던 데가 어디냐면 여기죠? 삼성에서. 잘 보세요. 위치가 얼마나 좋아요. 동서이축과 남북이축을 센터로 잡는 지역이 이쪽 삼성 신재생에너지 아닙니까? 그럼 이 자리에 가장 좋은 알짜 땅을 갖다 삼성에다가 투자를 건의했던 거예요. 이 부안에서는, 새만금에서는. 맞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이 도로가 아직 착공을 안 했단 말이에요. 남북이축도로가. 예산은 일부는 받았긴 받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착공이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됐으면 삼성에서 머뭇거리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직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먼발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카지노 막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서 막 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달라고 하죠. 이 알짜 땅을 놓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어떤 새만금 카지노에 의한 어떤 촉매제 역할을 당연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요 부안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부안만 가졌을 때 주거지역으로 찍어놓은 동네가 어디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의복리일 때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찍어놓은 동네가 요 위에 가보면 개화도라고 있어. 섬 바로 위에가 개화도에 주거지역 일부 좀 찍어놨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하서에 보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청호저수지가 있죠. 청호저수지. 자, 여러분들 청호저수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할게요. 청호저수지는 얼마냐면 한 170만 평 정도 됩니다. 자, 규모로 따지면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 일산 호수공원 있죠? 일산 호수공원이 얼마냐면 한 9만 평 정도. 그러니까 10만 평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일산 호수공원의 면적이 몇 배 정도 커요? 그러니까 호수공원 면적이 아니라 호수 넓이 있죠? 호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한 9만 평 정도 돼요. 일산 호수공원이죠? 그 호수가. 근데 여기는 이 청호저수지는 얼마냐면 170만 평입니다. 여의도 한 3배 되고. 자, 그러니까 여의도 한 3배 정도 되고, 지금 한 2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저수지 면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일산 호수 있죠? 호수 면적의 17배 해당이 되는 지역이에요. 저수지가 아니죠.
완전히 호수죠, 그죠? 그럴 정도로 해서 이 부안에서는 이러한 호수, 이러한 저수지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현재 개발을 계획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저수지를 앞마당을 끼고 있는 지역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주거지역 일부 조금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래서 물건이 되게 희소합니다. 물건이 되게 희소해서, 희소한 땅은 당연히 물건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비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여기 지금 요 남북 이축 라인에서 땅값이 지금 상당히 비싼 지역이 청호저수지 앞라인에 있는 주거지역, 또 여기 의봉리에 있는 주거지역, 그리고 여기 대화도 섬에 있는 주거지역, 이런 땅들은 여기 남북 이축 라인에 있는 주거지역으로서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땅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새만금이 개발될 때마다, 새만금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즉각적으로 가격이 반영이 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여기 요 라인이다. 여기 라인하고 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남북 이축과 그리고 동서 삼축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딱 여기 보니까,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동서 삼축이죠. 네. 동서 삼축인데 또 주거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개화면이죠. 개화면에 이렇게 보면 창궁리라고 있어요. 창궁리. 그러니까 창궁리 일대 개화면의 가장 중심 소재지죠. 이 중심 소재지에 어떻습니까? 주거지역이 일부 찍어놨고, 그 바로 위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동진면입니다. 동진면. 응? 동진면에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부안 군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렇게 자리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안 군청, 군 소재지죠? 군 소재지. 그러니까 부안군에서는 가장 중심 소재지인데, 중심 소재지에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찍어놓은 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있잖아요. 서해안고속도로 끼고 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놓은 백산면 일대의 주거지역을 찍고 있다. 그래서 보완하면은 요 서해안고속도로 끼고 요 안쪽에 있는 주거지역이죠. 안쪽에 있는 주거지역이 상당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지금 여기 남북 이축 있죠? 남북 이축과 앞으로 남북 들어올 남북 삼축 주변에 끼고 있는 이런 주변 일대의 땅값들이 상당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미래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지역들은 어떤 식으로 개발에 대한 부분 컨셉이 잡혀져 있냐면,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요 30번 도로 있잖아요. 여기 30번 자동차 전용도로 했죠? 요 30번 자동차 전용도로는 바로 부안의 변산반도를 이렇게, 여기 지금 현재 변산 도립공원 있죠? 국립공원을 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30번 도로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김제에서 이렇게 오는 23번 도로, 그 다음에 김제에서 오는 이게 29번 도로, 그러니까 23번 도로, 29번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국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새만금하고 관련된 국도는 뭐냐면 30번, 그 다음에 23번, 29번 국도가 새만금을 끼고 돌면서 새만금을 왔다 갔다 하는 도로다. 국도, 가장 핵심 도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도로 중에서 가장 핵심 도로는 바로 30번 자동차 전용도로, 국가도로다, 국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30번 도로를 끼고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해서 새만금, 여기 지금 보면은 해수욕장, 그 다음에 격포,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곰소항까지 연결되는 이 지역은 30번 자동차 전용도로로 뺑 두른단 말이에요, 현재.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돌아가는 기존에 있는 도로들을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2차선 도로 갖다가 다 4차선 도로로 현재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확장을 해서 어떻습니까? 이쪽 라인들은 다 관광 라인이죠, 그죠? 네. 바닷가 보이는 쪽은 관광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쪽 30번 도로 쪽은 무슨 라인이에요? 이거는 산업도로예요. 산업도로. 그러니까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이 들어감으로 해서 배후 지역으로, 배후 도시 지역으로 개발될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자, 이 관광 인구가 늘어나서 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고,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에 의해서 집가 상승,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이 돼서 어떻습니까? 개발 가치가 뛰어나지는 지역이 있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새만금이 얘가 리조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에 미치는 어떻습니까? 배후도시죠? 배후도시가 개발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있어요. 상서면. 상서면에 주거지역 일부가 찍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줄포라고 있어요. 줄포. 줄포 면소재 있죠? 여기 생태공원이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 여기까지 연결되는 줄포까지 연결되는 요 지역이 바로 관광 라인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쪽은 30번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라인으로 돼 있다? 여기는 산업축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새만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장 직접적으로 집가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들은 땅값을 가장 많이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고요. 그 중에서 이런 주거지 찍어놓은 지역 중에서 가장 인라인이 어디냐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인라인이죠.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이 여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왜냐면 이쪽은 동서상축과 어떻습니까? 남북 이축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새만금이 들어감으로 해서 집가상승률이 크게 기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가 지금 매립된 지역이에요. 여기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새만금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안 쪽에서 매립해야 될 지역 중에서 부안 쪽이 가장 많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 부안이 매립된 지역이 거의 90% 육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안 쪽은 다 매립됐다 안 됐다? 매립이 다 된 거예요. 부안 쪽은. 그러니까 부안 쪽은 다 매립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이쪽은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빨리 개발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가 다 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잼버리 대회를 2023년도에 개최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계적인 잼버리 이미 여기가 매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영 부지를 만들려면 야영장을 만들려면 부지가 넓어야 된다고요.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가 유입됩니다. 5만 명. 자, 5만 명을 수용을 하려면은 인구가 뭐 어떻습니까? 면적이 조금만 안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넓은 부지로서는 여기가 가장 적격지다라고 해서 새만금에 어떻습니까? 잼버리 대회를 여기에다가 유치하겠다라고 한 지역이 바로 여기다. 그리고 요 지역에 바로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관광 카지노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마리나 샌지베이 같은 싱가포르에서 그런 어떤 리조트가 개발된다면 어디 개발되겠어요? 여기 개발되겠죠? 잼버리 대회 마당에다가 개발한다고요. 게다가 그러면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여기하고 바로 붙어있는 이런 거 다 2-3km밖에 안 되거든요. 주거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 주거지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땅들은 당연히 마리나 샌지베이가 여기에 들어오는데 부안에서 어떻습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던 청호조수 수지를 끼고 요 바운드리에 있는 땅을 그냥 가만히 냅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개발하죠. 그래서 잡혀져 있는 게 뭐냐면 요 청호조수지 170만 평을 끼고 어떻게 하냐면 수변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계획 잡혔어요. 수변도시를. 그래서 이 수변도시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새만금을 만들고 새만금은 이쪽 해창산업단지에다 해창이죠. 그 해창이라는 지역에 의료산업단지 지금 여기 보면 해창 석산이라고 있어요. 해창 석산에 새만금 국제의료관광단지를 거기다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료단지 있죠? 의료단지를 여기 남북 이축이 만나는 지역, 요 지역 있죠? 요 지역 가보면은 주거지역은 없어요. 요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생산관리, 이런 어떤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에 있는 땅들밖에 없지, 주거지역 이런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세계적인 국제의료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한 게 바로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역과 더불어서 요 박스 블록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하려고 한다면, 바로 수변 어떤 도시, 새만금 배후, 어떻습니까? 부안에서는 수변도시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수변도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땅값이 어디가 가장 많이 올라갈까요? 여기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조망하는 지역 있죠? 여기가 가장 땅값이 많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제가 이 예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광교 신도시 아시나요? 광교 신도시가 개발이 됐을 때 가장 땅값이 비싼 데가 어디냐면 광교 호수공원을 바라보는 조망을 끼고 있는 주거지역이죠. 이게 제일 비싸게 걸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제일 비싸요. 지금은 그만큼 조망권을 어떻습니까?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청호조 수지를 끼고, 그러니까 새만금에서 관광 수변도시를 만든다라고 계획을 잡혀져 있는 요 지역 내에 요 주거지역이라고 찍혀져 있는 지역 있죠? 요 지역이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 이게,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새만금의 특별법 개정이 돼가지고 마닐라 샌즈웨이 같은 게 올라오면 23조 원, 그러니까 3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을 하고,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일자리 창출이 얼마가 이루어지냐면 23만 개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말이 23개죠. 23만 개죠. 여러분들. 응? 포항시 인구보다도, 부안군의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23만 개 일자리. 그럼 그 사람들이 거주해야 될 곳이 필요하겠죠. 살아야 될 곳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이렇게 찍어놓은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어떻습니까? 개발이 되고 개발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앞으로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 새만금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보게 되면 이 새만금의 개발이 다 완료가 됐을 경우에 인구가 78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됩니다. 인구가. 알겠어요? 그럼 인구가 78만 명이 유입되면 다 어디서 가져오냐?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다 오죠. 그러니까 블랙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타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이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과 더불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인구가 끄집어 오고 또는 외국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인구가 78만 명이라는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새만금 내부에 어떻습니까? 내부의 주거지를 개발을 해서 인구 유입을 만드는 건 30%밖에 안 돼요. 78만 명 중에서. 알겠어요? 그 나머지 70%는 어디다가 하냐? 주거지가 이렇게 새만금 배후 지역들, 배후 도시, 주거지역 있죠? 네. 그런 지역의 인구가 한 50만이라고 되는 인구는 바로 새만금 내부에가 아니라 새만금 외부의 주거지의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여기 잡혀져 있어서 그로 인해서 집가 상승, 그러니까 새만금 부안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수면, 그러니까 이 소호적 수지를 끼고 수면 도시를 만듦으로 해서 주거지를 개발하고 거기서 명품 도시를 개발할 거다. 그럼 거기를 주거지를 만들고 명품 도시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당연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새만금이 개발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리조트가 들어오면요, 들어오면 세수 수입만이도 엄청나요. 그 수입 갖다가 도로 뚫어주고 기반시설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당연히 해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연관을 시켜서 이쪽 마리너 샌즈웨이 같은 리조트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다가 수변, 관광, 복합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면 가장 최고의 도시가 만들어질 거야. 그런 도시는 우리나라의 도시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물 도시가 만들어질 거고 최고의 도시가 만들 것이며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땅값들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컨셉을 잡아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광의 코드에 잡혀져 있는 변산해수욕장, 격포항 일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어디죠? 아까 검소젓갈 나오는 그런 그 지역 또는 내수사 위주로 해서 그런 지역들 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산업축에 대한 직접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 자동차 30번 자동차 전용도로 동서 3축에 해당이 되는 이 지역들에 찍혀져 있는 주거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데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핵심 축이라고 하는 남북 2축과 동서 3축이 교차하는 이 지역, 이 바로 가장 새만금에서 부안에서 집가 상승 요인이 가장 크게 기대가 될 수 있는